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하나는 공시가격이 5억이고 비주택 공시가격 9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자 방금 사례보죠. 하나는 3억이 넘었죠. 하나는 1억이 안 됐죠. 그러면 집이 몇 개예요? 하나. 이렇게 해결됐죠. 자, 소유한 부모가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5억 또는 증여 5억짜리를 주면, 자 볼게요. 5억짜리를 주면 이 사람은 중과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증여 취득 중과세 적용 1세대 주택수 판단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오피스텔은 포함하고 그다음에 중과 제외 주택 및 주택수 산정 방법은 유상 거래만 해당하므로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부모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 세율이 적용하고 B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나가요. 자, 이제 이해했다겠는데 이해된 게 완전 엉터리죠. 완전 엉터리예요. 이렇게 사례를 안 주면 모두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례를 안 주면. 자, 볼게요.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등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중과 제외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뒤에다 가로에다 써놨잖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 말이에요.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해석할 때 이렇게 했잖아. 예를 들어서 자 5억짜리 집이 있어요. 9천짜리 집이 있어. 그리고 시가표 1억이 안 됐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집을 다른 집을 새로 취득할 때는 이게 주택수에서 빠지죠. 유상거래했을 때. 그런데 이 집을 증여를 할 때는 이 집이 1억이 넘었든 안 넘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서 이 집을 5억짜리 집을 증여했으니까 집이 몇 개 있는 걸로 봐서 그렇죠. 2개 있는 걸로 봐서 12% 세율이 적용돼요. 네. 그럼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뒤에서 사례로 말을 안 해주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해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시 볼게요. 1세대 1주택은 증여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 오피스텔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그랬죠. 포함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 등 가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 시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은 무상취득 중과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책을. 그죠? 가로에다 주택수 포함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증여를 할 때 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봐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제 사례를 보니까 확실해 보이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9천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부모가 별도의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네요.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B주택이 1억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그럼 부모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30세 안 된 자녀가 새로운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부모가 집이 2개 있는 걸로 보는 거야? 하나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렇죠. 새로 집을 살 때는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됐으니까 이 집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증여를 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여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A주택 5억짜리를 증여하면 시가표준액이 3억이 넘었으니까 12%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1세대 2주택일지라도 B주택이 9천만 원짜리를 증여했을 때는 3억이 넘지 않았으니까 그냥 3.5%만 적용하는 거고 뭐 사례를 보니까 딱 알겠죠. 근데 앞에서 진짜 어렵게 써놨죠. 책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국민들이 읽을 때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읽으면서 오해했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안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사례를 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중 한번 밴드에다 실무 사례를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실무 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에 제 이제 네이버 밴드에 실세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와서 이렇게 보셔도 한 번씩 하루에 하나씩
이게 실무 사례를 스스로 이제 내가 여기는 여기 맞는 거나 이게 틀린 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니까 거기서 참고하셔도 돼요. 이제 네 번째로 고급 주택의 중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게 다 끝났어요. 네. 우리 개정되고 실무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럼 고급 주택은 사치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4배로 중과세가 되는데 실제로 4배락에도 고급 주택이 4배락에도 세율이 만약에 고급 주택을 신축을 한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기본세율이 2.8이잖아. 2.8%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의 4배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0.8%가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고급 주택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주택의 건물 면적 따로 있었고 건물 가격이 있었고 또 전체 시가 표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제 건물의 면적 331을 초과하고 그 시가 표준액이 9억만 넘으면은 고급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 9억이 넘는 집, 9억이 넘는 집은 일단 사치성 주택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로 동그라미 4는 제외합니다 그랬죠. 근데 오른쪽 가보세요. 동그라미 4. 동그라미 4는 9억이 넘어야 중과세라는 거 사치란 얘기인가? 아니어도 사치란 얘기인가?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집은 무조건 사치란 얘기예요. 그런 집을 살아보고 싶죠. 네. 단독주택. 저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집 이거 말고 제가 그 뒤에 있는 거 67 이상의 수영장 있는 거 요거 좀 요게 또 탐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혹시 요즘 드라마에 혹시 입구서부터 집까지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들어가는 그런 거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많이 아시네. 제가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 그거를 공약을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우리 그 집 앞에까지 자동차로 20분을 가야 돼요. 그런 집에서 사고 싶다. 그리고 큰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집에 내가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뭘 못해? 네? 근데 이것도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공약을 뭐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실천해주면 되는 거지. 20분 좀 과연. 그러니까 2분이면 좀 몰라도. 10분 내로. 근데 2분이어도 그냥 거리가 먼데 2분이어도. 근데 그 집은 보니까 거기서는 골프장에 보면 카트 있잖아요. 네. 그걸 타고 들어가더라고. 손님들은. 나 그거 보고는 야 저런 집이 진짜 저런 집이었는데 집에서 보면서 꼭 그래요. 내가 저런 집을 말했는데 그러더라고. 야 지금 힘들다. 네. 그래서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여기에 꼭 나올 때마다 나한테 말해요. 드라마에서 나온 수영장 언제 살 건데? 저 집 언제 살 건데? 아니 못 산다. 지금 못 산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략 우리가 실평수로 해서는 한 100평 정도인데요. 거기 보면은 245라고 돼 있죠. 245를 초과한다. 그래서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그러면 전용 면적으로 대략 한 84평 정도 돼요. 전용 면적이 84면 대략 100평 아파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100평 정도 되는 집이 시가 표준은 9억 되겠는가요? 9억만 되겠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9억만 넘으면 9억이 초과되고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럼 제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245를 초과 안 하고 240으로 해놓겠죠. 240이고 플러스 이 집이 50억이 되더라도 사치 아니잖아요. 면적 조건이 탈락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245를 초과한다겠는데 241, 242, 243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버립니다. 사치성이 될 일이 없죠. 이런 규정이 있어버리니까. 이런 규정 없이 시가표준액이 9억이 넘는 집은 무조건 사치다. 또는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사치다. 이거 없이 그래야 되는데 면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을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장을 취득하는 이것도 중과세예요. 별장을 신축하면 고급주택 신축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 10.8%예요. 왜냐하면
신축이 일단 원시 2.8이니까 2.8% 더하기 2%에다 4배를 중과세하니까 이제 10.8% 이렇게 되는 거예요.